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윤희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마스터 자기소개서 작성 그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7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직무 역량 작성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제가 8개를 선정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선택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약 80개 대기업의 자기소개서 문항들을 제가 전수조사했고, 공통점이 가장 많은 문항을 8개를 선택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벌써 성장 과정부터 쭉 제가 영상을 하나씩 찍어서 업로드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직무 역량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100%다 물어보는 항목이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그 성장 과정부터 창의성 발휘 경험까지 6개 그 문항들은 공통적으로 100%다 묻고 있진 않아요. 네, 어떤 기업은 성장 과정하고 뭐 성격 장단점을 물어보는 기업도 있고, 그렇죠? 어떤 기업은 뭐 성공 경험과 사회 이슈를 물어보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런데 직무 역량과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 그 말씀드릴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이 부분은 거의 100%다 묻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소서, 그 마스터 자소서 항목 2가지는 직무 역량과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걸 고르라고 하면 저는 직무 역량을 개인적으로 꼽습니다. 제가 CEO면 직무 역량 작성한 거 보고 그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네. 왜냐?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얼마나 일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하는 게 직무 역량이기 때문에 그것만 읽어보면 이 사람이 업무를 어느 정도 잘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는 이게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인성 면접 봐서 사람이 인성도 괜찮다. 그럼 이제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은 직무 역량 항목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설명드리는 이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직무 역량에 대한 그 자소서 문항들을 살펴보면 본인이 지원한 직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제시하고, 요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제시하셔야 돼요. 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경험했던 그런 역량을 제시하셔야 돼요. 내가 경험하지도 않았던 역량을 제시하면 내가 자소서를 써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제시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다음에 해당 직무를 본인이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를 기술해 주십시오. 근거라는 것은 증명을 할 수 있냐, 이 일을 본인이 지원한 직무를 잘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증명은 뭘로 합니까? 나 해봤는데요. 이거로 하셔야 돼요. 경험을 쓰셔야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다른 또 그 문항을 볼게요. 지원 직무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역량, 전문성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지원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왔는가. 근데 여기서 뭘 쓰라고 했어요? 경험을 쓰라고 했죠. 예. 자소서 문항은 늘 경험을 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그래서 직무 역량도 경험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의 유사한 자소서 문항들이 기업별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 역량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그런 문항은 지금 보시는 이 PT에 있는 이 문항으로 제가 살펴보려고 해요. 본인이 지원한 직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제시하고, 역량 제시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제시하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해당 직무를 본인이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 증명해내라. 일 잘할 수 있는 거 입증하라. 그런 얘기죠. 그걸 기술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자소서 항목이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 글자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그 단어 그냥 자체 하나하나에 함몰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쭉 문장을 읽으시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캐치해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역량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네, 직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본인이 지원한 직무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직무를 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써라. 제시한다니까 역량을 쓰라는 얘기죠. 그럼 역량이 도대체 뭐냐는 얘기죠. 이 역량이란 얘기가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어느 정도 감은 와요. 역량은 능력이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능력을 쓰라는구나. 근데 능력인데
더 구체적으로 능력이 뭔데? 라는 것에 대해서는 꼭 집어서 내가 단어로 명쾌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역량에 대한 명확한 데피니션, 정의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역량은 딱 뭘 쓰는 거다. 단어로 명쾌하게 이거다. 라고 딱 정의하고 들어가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역량에 대한 정의를 제가 내리면, 이건 뭐 제가 내린 게 아니라 유명한 학자들이 정의 내린 거예요. 역량은 우리가 영어로 competency라고 얘기합니다. 역량은 지식, 기술, 태도를 전체를 포함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역량은 지식, 기술, 태도를 의미하는데 지식은 knowledge고 기술은 skill이에요. 태도는 뭐예요? attitude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KSA라고 불러요. 역량은 competency인데 결국 KSA를 의미한다. knowledge, skill, attitude를 의미한다. 이게 학문적 정의예요. 역량에 대한. 예. 그러면 직무 역량이잖아요. 직무 역량. 그럼 뭐예요? 직무 역량은 직무를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량의 아카데믹한 학문적 정의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던 안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역량은 보통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지식, 기술, 태도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태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역량 그럼 뭐예요? 뛰어난 능력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능력. 그래서 남들보다 아주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태도를 우리가 컴피던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지원한 직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은 뭐예요? 내가 다른 지원자들보다 탁월하다고, 네, 성과를 아주 잘 낼 수 있다고,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지식, 기술,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저 그런 경험에 그저 그런 지식, 기술, 태도를 쓰시면 정말 잘못 쓰시는 거예요. 왜요? 역량 안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탁월한 성과를 내는, 아주 뛰어난 성과를 내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카데믹한 정의에 따르면 역량이라는 단어의 학문적 정의에 따르면 아주 탁월하고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내는 그런 지식, 기술, 태도를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 사례를 쓰실 때 그냥 그저 그런 사례를 쓰시면 떨어져요. 안 좋아요. 잘못 쓴 거예요. 뭐예요?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탁월한 능력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탁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쓰셔야 돼요. 직무와 관련된. 이해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직무 역량이 지식, 기술, 태도이긴 하지만 태도는 거의 쓰지 않도록 합니다. 제가. 주로 지식과 기술 위주로 쓰라고 해요. 또 의문이 생기죠? 교수님 지식, 기술, 태도가 지금 역량이라고 앞에서 그렇게 강조를 해놓으셨는데 지금 태도를 쓰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태도 역량은 어찌 보면 인성과 관련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인성 면접에서 따로 걸러요. 그리고 인적성 검사에서도 걸러요.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을. 그래서 구태여 직무 역량란에 태도까지 쓰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직무 역량란은 나 일 굉장히 잘해요 라는 지식, 기술 위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지식, 기술과 관련된 경험 위주로 작성하셔야 되겠죠. 나는 무슨 지식이 있어요. 나는 무슨 자격증이 있어요. 이렇게 나열하지 마시고 그 경험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를 해봤던 경험으로 쓰시는 게 정확한 정답이에요. 다시요. 직무를 해봤던 경험. 그 직무, 내가 지원하는 그 직무를 해봤던 경험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해보지 않았으면 사실은 직무 역량 항목을 잘 쓰기 어려운 거예요. 그 직무를 해봤다라는 그런 얘기를 쓰셔야 돼요. 그게 답입니다. 그러면 그 직무를 해봤다, 그것도 잘해봤다, 그럼 뭐예요? 지식과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거죠. 그러면 해봤어요? 뭐를요? 어떤 경험을요? 구체적인 경험을 아셔야지 쓰실 거 아닙니까? 자, 가장 퍼펙트한 경험, 만점을 주고 싶은 경험은 인턴십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직무 역량에서 역량이 참 중요하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더 중요한 단어는 직무예요. 내가 인턴십을 했지만 내가 지원한 직무와 관련 없는 인턴십을 했다면 사실은 직무 역량란에는 못 씁니다. 그래서 직무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턴십을 쓰시더라도 지원 직무와 동일한
직무의 인턴십 경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유사한 직무의 인턴십 경험도 쓰셔도 돼요.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인턴십 경험도 저는 쓰게 합니다. 왜요? 너무 사례가 없으니까. 예.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현장 실습 직장 체험. 제가 4학년 그 1학기 4학년생들이 그 준비해야 될 취업 4학년들이 해야 될 취업 준비라는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해놨습니다. 유튜브 찾아보시면 제 그 채널 안에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설명을 했죠. 4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까지만 현장 실습과 직장 체험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4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현장 실습과 직장 체험을 할 수 있는 학기가 4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까지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럴 때도 이때도 현장 실습 하시고 뭐 직장 체험 하셔도 이때도 뭐예요? 직무랑 동일해야 돼요. 내가 지원한 직무랑 그런 경험만 쓰실 수 있어요. 유사해도 씁니다. 조금이라도 유사한 게 있으면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전혀 관련 없는 건 절대로 쓸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보자가 아니라 지원한 직무랑 어느 정도 관련성 있는 인턴십이나 현장 실습, 직장 체험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모전에 나가서 수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지원하는 직무랑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내가 자동차 분야에 지금 지원을 하는데 자동차 관련 공모전이었던 거죠. 네, 쓰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학과에서 했던 수업 프로젝트 경험 같은 거, 뭐 코딩 경험이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들 많이 하죠. 뭐 개선 프로젝트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뭐 생산 차원, 품질 차원에서 그런 것들도 지원 직무랑 관련이 있을 테니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외, 학교 바깥에서 어떤 기관에서 했던 내가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프로젝트들 이런 것도 쓰실 수 있고요. 또 직무 관련 외부 교육 수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뭐 반도체 내가 지원하고 싶다 그럼 반도체 관련 외부 교육기관에서 하는 주요 교육을 이수했다. 그럼 직무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인턴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다음에 학부연구생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한번 강조해서 제 영상 중에 설명드린 게 있을 거예요. 예. 뭐 논문을 퍼블리싱 했다든가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든가 근데 그 연구했던 분야가 내가 지원한 직무랑 딱 맞아 떨어져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학부 연구생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논문도 등재지 이상의 뭐 게재를 했다. 그러면 거의 인턴십하고 맞먹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경험 사례가. 예. 저희 학생 보니까 학부 연구생으로 자동차 분야 연구 많이 하고 뭐 논문도 등재지 게재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현대자동차 연구 직무로 들어갔어요. 예. 그 정도입니다. 인턴십 안 했는데도. 예. 사실 뭐 학부연구생 하다 보면 인턴십 할 시간도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학부연구생을 굉장히 많이 높게 평가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경험도 중요한데요. 여기서 아르바이트 경험은 역시 뭐예요? 직무랑 관련 있는 아르바이트 경험이에요. 네. 제일 중요한 거 순서를 매겨볼까요? 인턴십 첫 번째. 학부연구생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직무 관련 외부 교육, 주요 교육들이나 그다음에 현장 실습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과 수업 프로젝트 공모전 비슷하죠? 교회 프로젝트도 비슷합니다. 사실 아르바이트 경험은 직무 관련이 있어도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예. 뭐 그렇지만 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냐가 또 중요하니까 반드시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경험의 비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쓰셔야 돼요. 그럼 이런 사례들을 쓰다 보면 교수님 역량은 지식기술이라면서요. 이 사례를 쓰다 보면 뭐가 나타나요? 지식기술이 다 나타나요. 이 사례를 쓰다 보면 여러분들. 예. 태도도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식 기술이 더 많이 나타나요. 예. 그래서 지식 있다, 이런 기술 있다, 이런 자격증 있다, 이런 지식 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했던 경험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지식과 기술을 녹여 쓰시는 겁니다. 쓰다 보면 자연히 그 지식과 기술이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사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이게 문제죠. 직무 역량에 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런 게 필요한지 몰랐던 거죠. 그리고선 이제 뭐 열심히 학교 생활만 하다 보니까 4학년이 되는데 보니까 이런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직무 역량에 쓸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한 줄도 못 쓰면 안 되잖아요. 이거 뭐라도 채워서 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최악의 경우예요. 배드 케이스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직무 관련 지식이라든가 어떤 내용을 내가 학습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보유 자격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영어 점수라든가 이런 거 씁니다. 예. 왜냐면 요즘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의 멀티내셔널 컴퍼니들이어가지고 해외 공장도 있고 지사도 있고 뭐 다 그러고 해외 비즈니스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기술 직무건 아니면 무슨 영업 직무건 해외 영업 직무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 배운 지식,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직무 관련 자격증, 그리고 영어 점수 같은 거, 필요하면 중국어 점수 이런 것도 쓰실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씁니다. 예. 그리고 또 쓸 게 없으면 어때요? 태도 역량도 쓰셔야죠. 예. 그래서 정말 쓰실 게 없으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 직무 관련 지식이어야 됩니다. 직무 관련 지식들, 가지고 있는 보유 자격증들, 그다음에 영어 성적, 예, 그리고 뭐 태도 경험 이런 것들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 직무에는 굉장히 그 협력 마인드가 필요한 직무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협력 마인드를 발휘했던 경험을 하나 쓰시면 돼요. 태도 역량으로. 예. 그래서 태도 역량만 쓰시면 안 되니까 뭐 어떤 지식을 내가 뭐 학습해서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자격증도 좀 쓰시고 영어 점수도 좀 쓰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중국어 점수 있다. 그럼 중국어 점수도 좀 쓰시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태도 역량, 협력 마인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협력 마인드를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본인이 지원한 직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제시하실 때 지금 이게 질문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직무 관련 지식과 뭐 자격증들, 그쵸? 뭐 스킬들, 그리고 태도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이렇게 특별한 직무 경험이 없으시다면. 그래서 직무 관련 지식,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쓰시고, 보유한 자격증 같은 거 쓰시고, 영어 점수 같은 거 쓰시고, 뭐 중고 점수 있으면 중고 점수 쓰시고, 그리고 태도 역량 쓰시면 되죠. 예, 그래서 내가 이 직무를 할 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 협력 마인드라고 생각한다. 태도 역량이라는 말을 굳이 쓰시지 않아도 돼요. 뭐 협력 마인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동아리 활동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때 협력 마인드를 발휘해서 이렇게 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쓰시라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배드 케이스입니다. 네, 그렇게 쓰시면 서류 통과 못할 확률이 99%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를 쓰셔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뭐 써봐야 되니까 우리가 무조건 안 쓰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을 조금 저학년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도 역량은 웬만하면 쓰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쓸 게 없는 경우에 쓴다고 말씀드렸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직무 역량 중에서 태도 역량이 되게 중요한 그런 직무들이 있어요. 뭐 영업이라든가, 그쵸? 그 다음에 고객 응대 관리 직무라든가, 예. 그다음 뭐 콜센터 같은데 직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뭐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하는 설득력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어때요? 뭐 친절해야 되잖아요. 고객한테. 네. 그렇죠. 친화력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무들 중에는 태도 역량을 꼭 써야 되는 그런 직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지원한 직무가 아무래도 뭐 지식 기술보다는 또 태도 역량도 중요한 직무인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어때요? 태도 역량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지원한 직무가 태도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직무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좀 생각해 보시고,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언급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이죠. 직무 역량 항목에 대해서 작성법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중요한 경험들이 있으셔야 돼요. 예, 내가 해당 직무를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는 경험들, 직무 관련 경험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직무 역량 항목을 잘 쓰실 수 없고 그런 내용들을 쓰지 못하셨다면 사실 서류 통과되시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